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가 창원시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시설인 스타필드 창원점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노동자들의 2년간 무급휴직을 끝내 STX조선이 어제부터 복귀를 하는데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로 복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합천군 보건소장의 갑질로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공무원 노조가 보건소장의 직위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보건소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경찰 조사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종마다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가 추진 중인 대규모 유통시설 스타필드 창원점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착공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필드 창원점에 대한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스타필드 주 진입로인 평산로와 주 출입 구간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도록 할 것과 내부 주차장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입니다. 신세계 측이 수정 보고서를 제출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영향평가는 마무리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조건부로 통과됐다는 소식에 인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는 등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변이 많이 들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수요 문의가 아파트라든지 주변 상가들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앞으로 남은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뒤 창원시장이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규모가 큰 유통시설인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약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편치 않는 마음에서 지켜볼 따름입니다. 창원시 공론화 과제 1호로 수많은 논란 끝에 이제 첫 단계를 통과한 창원 스타필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STX 조선해양 노동자들이 2년간의 무급휴직을 끝내고 어제 복귀를 하는 날이었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상 등의 이유로 무급휴직을 더 연장해야 한다면서 이들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TX 조선에서 일한 지 9년 차 최평정 씨도 14년 차 박진환 씨도 차가운 땅바닥에 앉았습니다. 2년간 무급휴직을 끝내기로 한 첫날, 또 순환휴직을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아이를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데 임금 인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 확대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직장에서. 홀로 6살 아들을 키우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완전 복직을 꿈꿨던 박 씨도 절망이 앞섭니다. 이번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일하는 상황보다 앞으로 나가게 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에 집중도 안 되고. 6개월씩 근무와 무급휴직을 반복했던 STX 조선 노동자들은 500여 명. 노동자들은 이렇게 회사가 노사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완전 복직을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희망퇴직하랍니다 또. 그리고 고정비 감소하랍니다. 인원 감축해랍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노조 측은 회사 측에서 정부와 사측이 각각 부담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의 유급휴직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TX 조선 측은 추가 수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남아있는 인력의 고정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추가 생산직 250명의 임금을 감당할 수도 없고 고정비 절감을 위해 추가적으로 사무기술 측에 대해서도 휴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대주주인 산업은행 측은 노사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에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져 다소 서늘한데요.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면서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5도, 진주 11도에서 시작하며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 27도, 진주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계속 올라가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에는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치솟겠는데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는 만큼 시원한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3도, 함안 1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0도, 양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0도, 산청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8도, 합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합천군 공무원 노조가 보건소장의 갑질로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직위 해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건소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방적인 모함이다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수와 도장 공사를 동생에게 주고 코로나19 방역으로 바쁜 시기에 특정 감사를 받게 하고 직원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과 인격 모독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안겨줬다. 합천군 공무원 노조가 폭로한 합천군 보건소장의 갑질 내용들입니다. 한술 더 떠 보건소장의 배우자의 갑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반말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직장 갑질이 얼마나 중대한 이런 범죄인지를 변호사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저희가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합천군 보건소장은 동생이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고 단지 업무 개선을 위한 내부 고발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배우자의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해선 노조의 주장이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일방적인 모함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꼭 밝히겠습니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합천군에 보건소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한 가운데 보건소장 배우자는 군청 직원 2명 등을 고발한 상태여서 양측의 진실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요즘 가게마다 재난지원금 쓸 수 있습니다. 써붙여놓고 홍보하는 곳들 많죠. 그만큼 요즘 재난지원금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습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성시장 내 한 정육점입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손님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 고성군 재난지원금과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존 하는 것보다도 평소 때 한 30% 정도 좀 올랐다고 봐야지. 예. 1월보다? 예, 그렇지.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요일별로 그래 차이가 좀 나요. 인근 생선 가게도 최근 다시 활기를 보입니다. 코로나 터지고는 너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품권 풀리면서 조금 많이 좋아졌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되살아난 상권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역마트의 상품권 매출액은 지난달 15억 원을 넘어 전달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업과 편의점, 숙박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목욕탕, 그리고 자동차 정비, 편의점 같은 경우는 600% 이상의 전월 대비 매출이 늘어났으니까 고성군은 돈이 돈다는 느낌이 확연하게 들고 있는 상황. 경남 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 지수도 지난달 91.1과 103.6으로 전달에 비해 각각 14.9포인트와 30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가운데 앞으로 지역 경기 지속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했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5일 마감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29일 기준 대상 가구의 91.7%가 신청했고 오는 5일까지 해당 가구는 모두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온 오프라인 신청도 오는 5일 마감되며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는 주민센터 신청은 계속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4월 경남 지역의 대형 소매점 판매가 줄어든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경남 지역의 대형 소매점 판매는 1년 전보다 3.5% 줄어든 가운데 백화점 판매는 20.9% 감소했고 대형마트 판매는 7.3% 늘었습니다. 상품 군별로 보면 가전제품과 음식료품이 1년 전보다 각각 15.5%와 12.7% 증가했고 신발, 가방과 의복이 각각 32.3%와 26.7% 감소했습니다.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1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와 경상남도, 함양군은 어제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안전을 위해 대규모 행사인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를 1년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사천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용역 착수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사천시청 유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립니다. 거창군 학원연합회 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립니다. 부곡온천 인공폭포 타당성 조사 및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후 3시 창녕군청 2층 군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5870부대 4대대 농촌 일손 돕기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합천군 쌍측면 사양리에서 열립니다. 함안발전 비전 토론이 오늘 오후 3시 함안 부군수실에서 열립니다. 경남경찰청이 어제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 동안을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과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사기를 비롯해 불법 사금융, 전세 사기 등 생활과 사이버 사기를 단속합니다. 진주시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 업소 131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간판과 인테리어 공사, 입식 테이블 교체, 홍보물 제작 등에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사업 규모를 지난해 1억 원에서 올해 2억 4천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1987년 진주 6월 항쟁을 되돌아보는 행사가 진주에서 이어집니다. 6월 항쟁 33주년을 맞아 경남 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연대는 오는 7일 진주교육지원청과 구도심에서 진주에서 일어난 6월 항쟁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행사를 마련하며 오는 17일에는 경상대 민주광장에서 6월 항쟁 기념표지석 제막식과 기념 강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김해시를 잇는 창원터널이 80억 원이 투입된 시설 개선 사업으로 사고 다발 터널의 오명을 벗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가 경찰과 협조해 터널 내 차량 속도를 70km로 낮추고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브레이크 파손 같은 제동이 불가능한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멈추는 긴급 제동 시설을 완공해 안전한 터널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해시가 진영읍에 도농 복합형 스마트 혁신마을을 구축합니다. 김해시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현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진영읍에 정부 출연금 등 28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신재생 마을관리 시스템과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함양군청이 경찰에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간부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행정과에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달 성폭행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1단독 김한철 부장판사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함안군 공무원 60살 A씨 등 4명에게 벌금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국민들은 공개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산 산막산업단지 내 폐수 배출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경상남도와 환경부가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합동조사단이 양산 하수처리장을 폐수로 배출하는 27개 공장을 대상으로 1차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공장 폐수에서 방류 기준치인 리터당 4,00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다이옥산이 검출돼 공장 폐수 위탁 처리 업체 200여 곳을 비롯해 다른 사업장으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치자, 유자, 비자가 많아서 삼자의 섬이라 불렸던 남해군이 사라져가는 치자를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해군은 지난 90년대 재배 면적이 21헥타르에 달했다가 지금은 0.5헥타르로 줄어든 치자를 소득 작목으로 다시 육성하기 위해 재배 농가 모집과 단지 조성, 치자 가공과 관광 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독립적인 행정과 재정적인 권한을 주는 특례시의 지정 요건을 5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전부 개정안인 인구 100만보다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인구 50만이 넘더라도 정부 재량과 판단에 특례시가 결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는 21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위한 것으로 6월 말 관련 부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